살짝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소송은 소송이고 협업은 협업이고.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7시 반 아침, 저는 어김없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뭐 재밌는 일 있으셨습니까? 네, 항상 해민스님이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일요일날 저희 아들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을 해줬습니다. 비록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한 그 모습에 저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고 축하해줬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 활기찬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한 주를 시작하는데 기분 좋습니까? 좋으신 분도 있고 설레이는 분도 있고 월요병이야, 힘들어,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다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이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사업 감정, 저는 그거를 사업 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업 감정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은요, 회사의 대표는요, 항상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기업체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 간의 거래, 두 번째는 직원 간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그런 관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간의 관계. 이것도 제가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핸드폰, 삼성하고 애플이죠. 이 두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두 회사는 협업을 합니다. 애플에서 삼성의 반도체를 가져다가 아이폰을 만들죠. 삼성은 뒤이어서 갤럭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각 해외 국가에서 서로 수많은 소송을 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이렇게 서로 소송을 붙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아해할 부분이, 둘이 그러면 앙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맨날 소송만 걸려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 협업 관계예요. 굉장히 반도체를, 메모리를 많이 납품을 합니다. 삼성은. 애플은 삼성의 최대의 바이어고, 애플에 있어서 삼성은 최대의 공급처입니다. 정말 좋은 협업 관계거든요. 근데 또 서로 다른 데서는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감정이 섞여 있으면 서로 물품을 공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애플은 다른 공급처에서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요거를 원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소송에 있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소송은 소송이고 협업은 협업이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감정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또 판매에 있어서는 최대의 경쟁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감정이 없는 그런 기업 운영하는 그런 방식, 그게 큰 회사가 됐건 중간 회사가 됐건 아니면 작은 회사가 됐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직원 간의, 대표와 직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업무 효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쉬운 예로, 예전에 두산 박용만 회장님이 직원을 혼내거나 그럴 때 앞에 모래시계가 있답니다. 그 모래시계를 딱 켜놓고 자기가 감정 컨트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직원이 업무를 잘 못해서 내가 지금 혼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단지 그냥 이 친구가 싫어서 내가 혼내야 되는 건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모래시계가 쭈루루루 떨어져서 딱 떨어질 때쯤, 이거는 업무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업무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 혼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었어, 그러면 혼내지 않고 그냥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서 항상 그 모래시계를 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마다 있어요. 근데 오른팔도 두 종류가 있죠. 일을 정말 잘하는 오른팔, 그래서 오른팔이 된 사람, 아니면 흔히 딸랑이라 그러죠. 그냥 기업 대표, 직장 상사의 비율을 잘 맞춰서
그 오른팔이 된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른팔의 경우에는 직원들도 굉장히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나도 저렇게 유능한 직원이 돼서 대표의 오른팔이 되고 싶다. 그런데 두 번째 딸랑이의 경우, 오른팔의 경우에는 직원들조차도 이 회사는 비전이 없구나, 미래가 없구나, 내가 암만 능력이 있어도 대표 옆에서 딸랑만 거리면 저렇게 올라가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표 입장에서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내 오른팔이 정말 업무적으로 잘해서 내 오른팔인지, 아니면 나한테 좋은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딸랑딸랑 거려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서 오른팔인지, 이 감정을 정확히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능력적으로 오른팔이다, 그러면 그 친구를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아니다, 이 친구는 능력이 없이 단지 딸랑거려서 내 옆에 있는 거다,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사 대표와 직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 있어서의 감정 컨트롤,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가족 간의 그런 감정 컨트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의존하고 그래도 기댈 때는 가족밖에 없어요. 정말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외롭거나 두려울 때나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 힘을 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소중한 가족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가족한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업이 잘 될 때 너무 잘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족도 사람인지라 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렇게 잘 버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나? 사업하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잘 될 때는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힘들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모아놔야 되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이것밖에 못 해주나? 두 번째, 힘들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족한테 힘들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게 힘들다고 표현해서 해결될 부분이면 얼마든지 표현해도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족은 나의 정신적인 안식처일 뿐이지, 내가 힘들다고 표현해서 가족들이 나에게 돈을 갖다 주거나 뭐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봐야 가족들은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힘들어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힘들 때여도 본인이 그거를 가족들한테 그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됩니다. 불안한 감정이 있으면 엄마도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뭔가 불안한 마음에 기존과 좀 다르게 대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도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내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역할이고, 좀 멀리 가면 가장의 역할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힘들 때나 잘 된다고 얘기하면 서운해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업하는 사람은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업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업 감정, 사업하는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업 간에 있어서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삼성과 애플이 서로 소송도 하지만 최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직원 간의 감정. 직원 간에도 업무에 있어서는 감정을 섞지 말아라. 객관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세 번째, 가족 간에 있어서의 감정.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힘들어도 그런 감정을 가족한테 표출하면 안 된다. 가족이 서운해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사업 감정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 항상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업은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 현실을 직시하고 수치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